안녕하세요. 요즘 직장 생활 뭔가 좀 달라졌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월급만 많이 주면 끝. 이런 시대는 이제 완전히 지났거든요.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보상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말 한번 보세요. 5년 뒤 한국은 인력 지옥이 될 겁니다. 와, 좀 섬뜩하지 않나요? 서울대학교 신재용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그냥 겁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말 그대로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네, 맞아요. 인재 전쟁.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얘기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이미 통계로 확정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 모든 기업이 발등에 불 떨어진 심정으로 마주해야 하는 바로 그런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에 숫자를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요, 2020년에 딱 정점을 찍고 지금 무서운 속도로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간 일본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일본이 생산 인구 딱 15% 줄었을 때 그때부터 진짜 헬게이트가 열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지점까지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 상황을 보면요. 이게 꼭 우리나라의 미래를 미리 보는 것 같아요. 대졸자 취업률이 98.1%. 거의 뭐 졸업하면 다 취업하는 거죠. 심지어 회사가 직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따님을 저희 회사에 보내주세요 허락을 받고요. 지원자가 면접관 프로필 보고 이 사람이랑은 면접 안 볼래요 하고 고른다니까요. 이게 뭐래미 하겠어요. 힘의 추가 완전히 고용주에서 직원 쪽으로 확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인재를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 돈 많이 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연봉 올려주는 거요. 그런데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이제부터 왜 그 가장 쉬운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재원 교수님이 돈을 잘 벼린 칼에 비유하셨는데 이게 참 와닿아요. 맞아요. 돈은 강력한 무기죠. 대기업들은 그 칼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연봉 전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 99%는 그런 칼 구경도 못 해봤잖아요. 애초에 꺼내들 수도 없고 계속 휘두를 수도 없는 그런 전략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회사를 고를 때랑 떠날 때 그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입사할 때는 어때요? 연봉 얼마 주는지, 회사 이름이 뭔지, 안정적인지 이런 눈에 보이는 걸 따지죠? 근데 퇴사할 때는요? 아, 여기서 더 배울 게 없네. 이 조직 문화는 진짜 아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짐을 싼다는 겁니다. 월급 적다고 나가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0.3. 이게 뭐냐면요. 연봉이랑 직무 만족도의 상관관계래요. 통계적으로요. 이게 0.3도 안 된다는 건 사실상 거의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숫자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월급 올려주면 직원들이 행복해하고 열심히 일할 거야 라는 생각이 그냥 착각일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니까 조용한 사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몸은 회사 책상에 앉아 있는데 영혼은 이미 퇴사한 상태. 딱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죠. 왜? 더 좋은 데 갈 기회만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직원들이 많아지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겉보기엔 멀쩡한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그냥 안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직장의 룰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는 세대, 바로 MZ세대죠. 밀레니얼과 Z세대를 말하는데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한번 그 속마음을 들여다볼까요? MZ세대에 정말 신기한 점이 있어요. 바로 이 두 얼굴, 이중성인데요. 상사 앞에서 회의 시간에는 어때요? 조용하죠. 뭘 물어봐도 네 하고 별다른 질문도 없어요. 그럼 상사는 아, 다들 동의하는구나 생각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침묵이 끝나고 딱 자기 자리로 돌아가거나 집에 가서 뭘 하느냐? 바로 블라인드 같은 익명 앱을 켜는 거죠.
거기서는 아주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냅니다. 진짜 속마음은 전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말 없는 직원이 가장 먼저 떠난다. 진짜 무서운 말이죠. 오히려 불만 털어놓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따지는 직원은 회사에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조용한 직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실 제일 위험한 겁니다. 조용히 이력서를 쓰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이 비유가 MZ세대의 생각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는 것 같아요. 당신 회사는 중창역이 아니라 서울역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들에게 회사는 평생 직장이 아니에요. 내 커리어라는 긴 여행 중에 잠시 거쳐가는 환승역 같은 곳이죠. 서울역에서 KTX로 갈아타던 지하철로 갈아타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회사에서 내가 뭘 배워서 다음 역으로 더 잘 갈 수 있을까? 이게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으로도 안 되고 세대는 바뀌었고 답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바로 인재를 붙잡는 새로운 화폐, 정서적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서적 연봉. 말이 조금 어렵나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월급 말고 마음으로 받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 회사 다니는 보람이 있네. 오늘도 성장했다. 사람들이 좋아서 출근할 맛 난다. 이런 것들이요. 이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리더들이 돈 관리하듯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의 월급은 뭘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여기서 이런 말 해도 괜찮을까? 실수해도 괜찮을까? 하는 심리적 안정감. 둘째, 내 일이 그냥 쳇바퀴가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영향력.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 내 일을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자율성.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한다는 소속감. 이런 것들이 바로 정서적 연봉을 구성하는 핵심 기둥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그거 다 좋은 말이긴 한데, 그래서 그게 돈이 돼? 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소프트해 보이는 가치들이 어떻게 회사의 하드한 돈, 즉 재무 성과로 직결되는지 명확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놀랍습니다. 미국판 자플래닛인 글래스도어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요. 직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상위 20% 기업들의 주가가요. 만족도가 꼴찌인 20% 기업들보다 매달 2%씩 더 올랐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조건을 다 똑같이 맞춰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직원이 행복하면 주주도 행복해진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우리나라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는 직원들 대부분이 20대예요. 반면에 LG전자는 50대가 많고요. 상식적으로 어디가 이직률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젊은 조직이겠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연봉은 똑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직률이 압도적으로 낮아요. 무려 1.5%밖에 안 됩니다. 비결이 뭘까요? 네, 바로 즐거운 직장팀 같은 부서를 따로 만들 정도로 조직 문화, 즉 정서적 연봉에 엄청나게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회사의 가치가 뭐였어요? 얼마나 큰 공장을 가졌는지, 기계가 몇 대 있는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구글이나 네이버의 가치가 건물 크기에서 나오나요? 아니죠. 그 안에서 일하는 똑똑한 사람들, 그 회사의 브랜드, 그리고 조직 문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진짜 가치를 만듭니다. 직원을 비용으로 생각하던 구시대적인 관점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인재가 모든 가치를 만드는 이 시대에 당신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대체 무엇인가요? 정말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건물이나 기계에만 투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회사의 우선순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좋아, 알겠어. 그럼 뭘 해야 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딱 3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째, 제발 회의실에서 답 찾지 마시고 직원들이 진짜 속마음 터놓는 익명 게시판 같은 곳에 가서 들으세요. 둘째, 감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회사의 정서적 연봉 점수가 몇 점인지 객관적으로 측정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의도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람은 월급 보고 들어오지만 감정상에서 나간다. 결국 사람을 데려오는 건 돈일지 몰라도 그 사람을 붙잡아 두는 건 결국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정서적 연봉이죠.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인재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른 대기업들 따라서 감당도 못할 돈다발 싸움에 뛰어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쟁사는 절대 따라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우리 회사만의 강력한 문화로 승부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에 여러분 회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